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유증상 학생은 등교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예방 수칙을 내놓았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강원과 충남, 남부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내일부터 이번 주 중반까지 제주와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폭우에 산 전체가 밀리는 땅 밀림 현상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표층은 물론 땅속의 움직임까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센서와 GPS를 활용해 현장에 가지 않고도 원격으로 땅 밀림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개기일식 때만 보이는 태양의 가장 바깥 부근인 코로나를 언제든지 관측할 수 있는 망원경이 오는 10월 우주로 발사됩니다. 한미 연구진이 공동 개발한 이 망원경은 코로나의 형상뿐 아니라 온도와 속도까지 관측해 우주 날씨 예측 정확도를 더 높일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오늘도 전국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는 35도, 강릉과 광주, 부산 34도 등으로 전국에 33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폭염 속에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강원과 충남, 남부 곳곳에 한때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보됐습니다. 오늘 새벽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에서 9호 태풍 종다리가 발생했는데 앞서 발생한 태풍 때와는 다르게 내일 밤사이 우리나라도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새벽부터 주 중반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남부 지방에도 많게는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낮 없이 푹푹 찌는 더위에 전력 수요도 연일 최대치를 찍으며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력 수급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숨은 태양광이 전력 수요 예측에 복병이 되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서울에 20일 넘게 열대야가 이어지고 36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전국을 뒤덮었던 지난 13일. 오후 6시 때 전력 수요는 94.6기가와트까지 치솟으며 여름과 겨울을 통틀어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올 여름에만 벌써 세 번째 기록 경신입니다. 그런데 이날 실제 총 수요는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102.3기가와트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력당국이 집계한 전력 수요와 7.7기가와트나 차이가 납니다. 이유는 숨은 태양광 때문입니다. 전력거래소는 시장 안 수요를 집계하는데 총 수요에는 한전의 직거래와 아파트에 설치된 소규모 태양광 발전 등 시장 밖의 숨은 수요까지 포함됩니다. 날씨가 좋으면 숨은 태양광 발전이 전력 공급에 보탬이 되지만 날씨가 나쁘면 오히려 전력 수요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비가 온다든지 흐린다든지 아까 비계량 태양광이 제대로 발전 못하면 그만큼 또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전력거래소의 불확실성 또는 변동성이 좀 있다. 문제는 태양광 발전의 3분의 2가 시장 밖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당국도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전력 수급 관리의 복병인 셈입니다. 비계량 태양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수요를 예측하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40개소 대표 태양광 발전소에서 데이터를 취득해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정부도 정확한 예측을 위해 방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상 예측 정확도와 상관없이 모든 기후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청정 에너지 소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포스텍 노준석 교수 연구팀은 마찰 대전 발전과 복사 냉각 기술을 결합해 전천후 에너지 통합 장치를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찰 대전 발전이란 서로 다른 두 물질이 접촉 후 분리될 때 전하를 띠게 되는 현상으로 빗방울과 창문 간 액체 고체 마찰 대전 원리를 이용해 우천시 에너지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에너지 변환 효율은 2.5%를 기록했고 기존 유리와 비교했을 때 실내 온도를 최대 24.1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기후 지리적 조건 등 제약이 많았던 청정에너지의 생산성 한계에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렸습니다. 올해 장마처럼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산에서는 토사가 쏟아져 내려 도로나 마을을 덮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표면이 쏟아지는 산사태와 달리 산 전체가 밀리는 땅밀림 현상은 그동안 미리 알기 어려웠는데 국내 연구진이 땅밀림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임늘솔 기자입니다. 석굴암과 불과 2km 떨어진 경주 토함산 자락입니다. 누군가 도끼로 찍어놓은 것처럼 산 한가운데가 움푹 파여 있습니다. 땅밀림과 산사태는 비슷해 보이지만 활동의 차이가 납니다. 산사태는 갑자기 한 번만 일어나는 반면에 땅밀림은 지속성이 강해 재발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 지질과 토질, 이동 속도, 유인 등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나라 산진의 토사 사고 대부분은 산사태로 20에서 40도 이상의 급경사지에서 발생합니다. 최근 산사태와 다른 산 전체가 밀리는 땅밀림 현상도 발견되고 있는데 주로 20도 이하의 완만한 경사에서 나타납니다. 국내 연구진이 땅밀림 위험성을 조기에 감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은 와이어 신축계, 지하 수위계, 구조물 변위계 등 다양한 센서를 설치하고 ICT 기술을 접목한 유무선 통신을 통해 땅밀림을 사전에 예측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산사태 예측 기술이 표층 붕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땅밀림 예측 기술은 표층은 물론 땅속 모니터링도 함께 수행합니다. 특히 현장에 꼭 가지 않아도 GPS 등 다양한 센서를 이용해 땅밀림의 발생 속도와 크기를 예측할 수 있는데 날씨와 상관없이 어떤 산에서도 땅밀림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과거에는 인력, 사람이 직접 측량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했다면 무인원격 감시 시스템은 센서하고 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현장에 설치된 센서가 계측하는 관측 값을 통신을 활용하여서 원거리에서도 그 현장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땅밀림의 60% 이상은 도로 개설이나 공업단지 조성 등 인위적인 변화로 인해 나타납니다. 연구진은 전국 산지에 땅밀림 무인 원격 감시 시스템을 설치해 땅밀림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휴가철이 끝나고 2학기 개학이 시작되면서 감염이 더 확산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국 표본감시 병의원에서 지난주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1,359명을 기록했습니다. 전주보다 55% 늘어났고 3주 전과 비교하면 6배에 달했습니다.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등급이 낮아 환자 전수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생활하수 속 바이러스 농도가 일주일 사이 2배 가까이 급증한 거로 나타나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을 뒷받침했습니다. 게다가 휴가철이 끝나고 2학기 개학도 시작돼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 거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교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코로나19에 감염돼 고열과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학생은 등교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예방 수칙을 내놨습니다. 또 증상이 있는 직장인이 쉴 수 있도록 회사나 단체가 병가 등 휴가를 제공해 줄 것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가장 낮은 관심인 상황에 방역 조치 법적 의무 없이 권고가 지켜질지는 의문입니다. 게다가 최근 치료제 품귀 현상의 의료 공백 사태까지 장기화하자 중증으로 번졌을 때 제때 치료받지 못할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응급의료 체계도 거의 지금 최근에는 붕괴 직전의 상태라는 표현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환자가 더 늘어나서 응급실로 몰려갔을 때 과연 이 환자들을 적절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겠는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치료제 추가 확보와 10월 새 백신 접종으로 문제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에 국민 불안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확산하는 가운데 예전 같은 확실한 격리 지침이 없어서 곳곳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코로나에 감염됐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정상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고위험군 전파 차단을 위해서라도 검사와 격리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독감 등과 같은 4급 감염병이 되면서 격리 의무가 없어져 직장인들의 병가 사용 의무도 법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 재유행이 확산하면서 감염 혹은 감염 의심 시 대처법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기침과 발열 등 주요 증상이 호전된 이후 24시간 뒤까지 격리하고 직장에서도 이를 배려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권고일 뿐입니다. 이 때문에 회사의 자체 지침을 따라야 하는데 기업체마다 제도가 제각각입니다. 별도로 회사에 코로나 관련 유급 휴가가 없다면 개인 연차를 활용해 쉬어야 해 부담도 큽니다. 여기에 코로나 검사를 받을 때 과거와 달리 3만 원의 비용을 내야 하지만 치료제는 고위험군에만 처방되기 때문에 약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검사를 받아야 할 유인 요인이 없다 보니 증상이 있더라도 검사받지 않고 아파도 참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느는 게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을 위험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전파 차단을 위해선 젊은 층의 검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제 그런 검사 안 하고 마스크를 안 쓰고 격리를 안 함으로 인해서 이런 고령층들한테 지금 입원을 많이 유발하는 그런 문제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환자나 응급 환자 치료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라도 코로나 쉼, 즉 격리와 관련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들을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병수당이라 그래서 본인이 아프다고 하면 이제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강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급속도로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감염 확산 고리를 끊기 위한 세부적인 방역 지침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엠폭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전 세계로 번져 인명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세계 보건 전문가들은 엠폭스 발병의 중심에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연대해 대응하지 못할 경우 세계가 위험에 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세계보건기구 WHO는 엠폭스에 대해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태세인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지금까지 아프리카에서 18,700명 이상의 엠폭스 확진자와 500명 넘는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글로벌 보건 프로그램 전문가는 비상사태 선언에 강력히 대응하지 못하면 결과는 심각할 수 있다며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위험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태양의 비밀을 풀기 위해 한미 연구진이 함께 개발한 망원경이 오는 10월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기 일식 때만 볼 수 있었던 태양 대기의 가장 바깥 부분인 코로나를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나영 기자입니다. 태양의 가장 바깥 부분인 코로나. 태양 표면보다 100만 배 이상 어두워 개기일식이 아니면 관측이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개기일식이 아닌 때에도 코로나를 관측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만든 태양망원경, 코로나그래프, 코덱스 덕분입니다. 기존에는 코로나 형상만 촬영할 수 있었지만 코덱스는 코로나의 온도와 속도를 하나의 기기에서 동시에 관측해 2차원 영상으로 구현합니다. 이를 통해 태양 반경의 3배에서 10배에 이르는 영역까지 측정할 수 있어 우주 날씨를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진으로 찍기도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온도 속도 분포를 찍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술들이 많이 접목되어 있는 그런 관측기입니다. 이번 연구는 한미 연구진이 공동 개발을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2016년 태양권 물리 분야 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후 2019년 대형 풍선을 이용한 망원경 지상 시험에 성공하는 등 8년 동안 한미 공동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4월에는 코덱스 통합 조립을 마치고 최근에는 발사 전 최종 기능 점검까지 완료했습니다. 나사에서의 정책은 전 세계 국가가 갖고 있는 기술력, 어떤 과학적인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는 어떤
그 전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희 함께했던 연구원들도 이 프로젝트를 끝이 아니라 다른 또 프로젝트에 가서 또 많이 기여들을 하고 있어요. 오는 10월 미국 나사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인 코로나 그래프는 약 한 달여의 시험 운영 기간을 거쳐 6개월에서 최대 2년 동안 운영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요즘 휴대전화가 잠시라도 없으면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죠. 디지털 중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성장기인 청소년들에게 이른바 디지털 디톡스의 중요성이 크다는데 왜 그런지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극적인 장면들로 시선을 사로잡는 1분 이내 짧은 영상들을 보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기 일쑤입니다.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게 일상인 직장인 최민우 씨는 하루에만 평균 6, 7시간 손에 쥐고 사용합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자가 진단을 해보니 40점 만점에 24점. 고위험군까지는 아니지만 고전력이 떨어진 잠재적 위험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쉬는 동안에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만지고 있는 걸 보면은 남들에 비해서 많이 보고 있는구나. 연락이 갑자기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함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비율을 연령대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20대가 50대의 2배에 달합니다. 디지털 기기에 친숙한 젊은 연령대일수록 그 비율이 높은 건데요. 문제는 청소년이 성인보다 평균 10%포인트 이상 그 비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세계적인 사회심리학자인 조너선 하이트는 최근 저서에서 스마트폰에 과하게 노출돼 정신건강이 나빠진 1996년 이후 태어난 이들을 불안 세대라고 부르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가방 안에 스마트폰 100여 대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없이 하루를 보내기 위해 잠시 반납한 겁니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생활에서 벗어나 북을 치고 요가를 하며 몸을 움직이는 이른바 디지털 디톡스 캠프입니다. 3,000명 이상이 지원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습니다. 앞으로 휴대폰 사용 시간 1시간 더 줄여보자. 앞으로 휴대폰 사용 시간도 줄이고 컴퓨터 게임 시간도 엄마 말에 따라 약속을 준수시켜보자. 부모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을수록 자녀도 의존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 만큼 평소 부모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자세히 잘 들어가면서 아이들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하고 아이들의 편에서 조금 더 생각하면서 해외에서는 청소년 디지털 중독에 사실상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미국 국가 주치의로 불리는 고위 인사는 SNS를 사용할 때 경고문이 뜨게 하자는 파격적인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Social media is associated with mental health harms for adolescents. Now, warning labels, based on our experience with tobacco and alcohol products, can be useful in both increasing awareness and changing behavior. 우리 정치권에서도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등 점차 이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자극을 접할수록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는 도파민 중독의 시대. 스마트폰과 스마트한 공존을 위해 올바른 사용 습관을 위한 노력과 사회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미국 대선의 열기가 고조되면서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 틱톡의 몸값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젊은 유권자를 잡기 위해 틱톡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국가안보를 이유로 이른바 틱톡 금지법을 만들었던 지난 4월의 분위기와는 딴판입니다. 보도에 유튜건 기자입니다. She would say to us, I don't know what's wrong with you young people. You think you just fell out of a coconut tree? You exist in the context. 뜬금없이 터진 웃음과 서툰 몸짓이 인상적인 이 연설 때문에 미국 대선판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당시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뒤늦게 틱톡을 통해 유행하면서 수많은 모방 영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정치 문법에선 약점이 될 수 있는 개성이 오히려 젊은 세대의 흥미를 자극했다는 분석입니다. 틱톡에 공을 들이는 건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에서 유명한 권투 선수와 대결 자세를 취한 영상은 순식간에 1억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OV. 100 days left before President Trump delivers another knockout.
Got a good stance. Loki, he got a jab, I think. That's pretty good. We're not messing with this guy. 4년 전엔 틱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까지 했지만 지금은 경쟁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틱톡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지난 4월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중단시킨다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틱톡의 모회사가 중국 기업이어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막상 대선 유세가 본격화하자 틱톡을 이용한 홍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Young people are amplified using TikTok, memeing up the coconut memes and all that. Like it's harnessing that power, and Gen Z have waken up. 올해 미국 대선에서 1990년대 후반 이후 출생한 이른바 Z세대 유권자는 4,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Z세대를 누가 얼마나 투표장으로 끌어내느냐가 중요한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부산행 경부선 KTX 열차가 탈선하면서 밤새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서울역과 부산역은 4시간 넘게 지연된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차면서 찜통 더위 속에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부산역 대합실 맨바닥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찜통 더위 속에 연신 부채질을 해대고 갈 곳 잃은 승객들은 역사 밖까지 늘어섰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8분쯤 경부선 부산행 KTX 열차가 궤도를 이탈하며 멈춰섰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상하행선 열차가 잇따라 지연되면서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안내가 지금 굉장히 늦고 여기저기 길바닥 찾아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덥다 보니까 사람도 좀 지치고 있고. 서울역도 한때 승차권을 바꾸거나 일정을 문의하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열차를 기다리던 승객들은 내일 걱정이 앞섰고 아침에 아르바이트 근무를 가야 돼가지고 그게 지금 걱정이 돼서 미리 연락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도착을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가족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혹시 모를 상황에 가슴을 졸였습니다. 우리 딸을 기다리는데 지금 1시간 이상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많이 걱정이 되죠. 전화 통화는 하고 있는데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 사고로 밤사이 전국 KTX와 SRT 등 열차 150여 대의 운행이 최대 4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밤샘 복구 작업으로 12시간 만에 열차 운행은 정상화됐지만 정확한 안내 없이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승객들은 밤새 무더위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발생한 경부고속선 KTX 열차의 궤도 이탈 사고와 관련해 오늘 새벽 5시 11분쯤 선로 복구가 완료됐다며 오늘 경부고속선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사고 원인은 바퀴 축의 발열과 손상으로 인한 궤도 이탈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고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철도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 조치를 다시 의무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방역 당국은 권고 수준에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유행하는 변이의 치명률이 높지 않고 그간 방역 피로감이 쌓인 데다 이미 고물가 고금리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고려하면 방역 강화는 무리라는 판단인데요. 지금은 스스로 조심하는 게 최선입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거리 두기 등 일상에서 방역에 조금 더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